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 말만 해도 우리가 당장 멀어지고 싶게 만들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그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조차 공감하고 내 편에 서게 만들 수 있는 4가지 섬세한 대화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대화법만 적용해도 가족, 직장, 친구 관계가 더 조화롭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대화법은 문장 끝에 감사합니다 또는 감사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뛰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이런 딱딱한 명령문을 볼 때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안전을 위해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로 바꾸면 어떨까? 표현을 약간만 바꿔도 독자는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령조의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거 치워. 빨리 해.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말들은 비록 주의나 요청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압박감이나 비난을 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강압적이고 딱딱한 상황에 처하면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까지 부드럽게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조금만 다듬어도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당장 치워. 대신에 시간 괜찮으시면 이걸 좀 치워줄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요청이라도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고 존중받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특히 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더 쉽게 요청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행동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공손한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3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따뜻한 말로 상대의 마음을 열면서도 내용의 논리성은 유지합니다. 덕분에 그들의 메시지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둘째,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합니다. 비난하거나 명령하는 듯한 표현 대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듣는 사람에게 동기부여와 격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고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그들은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일까? 이러한 공감 덕분에 그들의 말은 배려심을 담아 전달되며 상대방에게 친근감과 신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령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는 직장 상사로부터 명령과 요구를 듣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말과 감사의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면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며 대화하는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정중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뿐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더 매력적이고 친근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문장 끝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추가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소 길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여러분의 요청이 훨씬 더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요구를 지혜롭고 세련되게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법은 덕분에라는 표현을 때문에 대신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한 성격의 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 선택이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늦게 와서 일이 엉망이 됐어.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이런 말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어. 듣는 사람에게 비난받는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거나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야 할 때 우리는 자주 사과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표현을 바꾸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이 말해 보세요. 덕분에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을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처음 덕분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색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는 오래전부터 명예와 체면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교와 평가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생활의 빠른 리듬에서 오는 압박감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감추려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때문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변명합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러한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난받는 느낌을 들게 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해와 문제 해결 방법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를 주어 덕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완전히 다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오늘 너가 늦었지만 덕분에 나는 준비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은 더 편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감사한 마음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덕분에라는 표현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접근하면 좋은 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유지되면 가족, 친구,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조화롭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한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되고 감사는 주위를 꽃처럼 아름답게 만든다. 이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때문에 대신 덕분에를 사용하여
따뜻한 말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아도 기분과 사람들의 반응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익숙한 예를 떠올려 봅시다. 추운 겨울날,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밖이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따뜻하고 정말 기분 좋다. 같은 상황이지만 두 가지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전달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단순해 보이는 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과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뇌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생성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영향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전파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거나 불평이 많은 사람과 자주 접하면 자신도 모르게 쉽게 피곤하거나 의욕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꽃을 건네주면 기쁘게 꽃병에 꽂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쓰레기 봉지를 준다면 왜 그것을 받아서 간직해야 할까요? 이 말은 에너지와 언어가 마치 선물과 같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꽃이 될지 쓰레기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주변 사람들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비판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거나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며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그렇다면 왜 하루에 한마디씩 긍정적인 말을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말들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며 삶을 더욱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래 두 가지 표현 중 어느 것이 더 진심으로 느껴지나요? 와, 정말 맛있어요. 아마도 된장찌개에 들어간 재료가 아주 신선해서 그런지 맛이 정말 깊어요. 특히 두부가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둘 다 칭찬이지만 구체적인 표현이 훨씬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진심 어린 말은 단순히 인상에 남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별한 감정을 선사합니다. 첫째, 자신의 작은 노력까지도 알아주고 존중해준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습니다. 둘째,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집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 향상되어 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수고했어요. 나는 일반적인 감사 표현은 그저 예의상 하는 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자료 준비를 위해 꼼꼼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은 말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정말로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이처럼 구체적인 표현은 단순한 예의 차원을 넘어 진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타인의 좋은 점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지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이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해준 작은 노력들을 찾아내고, 혹시 지나쳐버린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대신 무엇 때문에 고마운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단순히 사랑해라고 말하는 대신 어떤 순간에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한 말들이 시간과 함께 쌓이면 신뢰와 유대감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다.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관계와 경험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대화 기술이나 화술로만 여기지 마세요. 아무리 말이 세련되어도 진정성이 없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귀 기울이며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의 말은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닌 감정을 전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진정성을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의 소중한 동반자 여러분께 단 한마디로 여러분의 세상이 하루하루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